함진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아직 함진기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서 함진기TV를 응원해 주세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AI의 정교한 기술로 만들어내는 딥페이크가 선거에서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서 다가오는 모든 선거에서 AI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얼마 전 인도에서는 레슬링 선수 2명이 국가 레슬링 연맹 회장의 성추행을 폭로하며 항의하다가 체포된 직후 현장에서 이 두 여성을 찍은 사진 2장이 온라인으로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진은 모두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과 팀의 다른 선수들 사이에 있는 두 여성을 찍은 것인데요. 같은 사진임에도 한 사진에는 그들이 침울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 사진에서는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수시간 동안 활짝 웃고 있는 두 여성 선수들의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연맹 회장의 지지자들이 집중적으로 퍼나르기 시작한 결과였습니다. 심지어 두 당사자 여성과 기자, 팩트체커들이 그 사진은 가짜 사진이라고 밝혀도 퍼나르기는 계속됐습니다. 꽤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들의 웃는 얼굴을 다른 진짜 사진과 비교 분석하고 나서야 사진이 조작됐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두 여성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는 이미 선거 캠페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자신이 임명했던 미국 감염병 최고 책임자인 앤서니 파우치를 껴안고 키스하는 가짜 사진이 유포됐습니다. 내년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한 공화당 출신의 플로리다 주지사인 론 데산티스 진영이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입니다. 코로나19 당시 제한 조치를 강화했던 파우치를 해고하지 않는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그로 인해 트럼프에게 등을 돌린 공화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끌어낼 목적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지난 10월 15일에 총선이 치러졌는데 이 선거 캠페인의 집권 여당의 모라비에츠키 총리의 실제 영상에 AI로 조작한 목소리를 섞은 딥페이크 비디오가 등장했습니다. 야당 측에서 여당의 내부 분열상을 보여주기 위해 총리의 국회 연설 장면에 이메일 계정 해킹으로 유출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AI로 음성을 조작하여 더빙했습니다. 이 딥페이크 비디오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지만 선거 결과는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패배했습니다. AI로 정교하게 조작되는 딥페이크물은 시간이 흐르면 가짜로 판명이 나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선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일단 잘못된 정보로 민의가 왜곡되고 즉각적으로 선거에 반영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선거가 끝난 후에도 그 정보가 가짜였음이 판명된다고 해도 선거 특성상 돌이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AI를 활용한 딥페이크를 선거에서 배제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딥페이크는 사실 새롭게 생겨난 위협은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기 전에도 이미지나 영상을 조작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련의 악명 높은 독재자 스탈린이 흑백 사진에서 자신이 숙청한 인사들을 지우는 이미지 조작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도비 포토샵 같은 탁월한 이미지용 소프트웨어가 등장해서 시각적 속임수를 한 차원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조작은 어린애 장난에 불과할 만큼 AI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 젖혔습니다. 미드전이나 달2 같은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전의 딥페이크의 세 가지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첫째는 포토샵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배울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툴이 제공하는 프롬프트에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몇 줄로 설명하기만 하면 불과 몇 초 만에 그려주기 때문에 딥페이크를 만드는데 그림을 자르고 붙이고 하는 전문 기술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가짜 이미지들이 실제와 구별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극히 정교해졌다는 것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대상이나 주제를 실제처럼 보이게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와 새를 합성하여 새로운 종류의 초현실적인 동물 이미지를 그려낸다거나 존재하지 않는 환상의 도시나 행성, 현실 세계에는 없는 매혹적인 경치나 전경을 창작해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이미지들은 매우 현실감이 있고 상세하기 때문에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딥페이크 영역이 새로운 산업을 형성할 만큼 규모가 확대돼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 초에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디데는 순백의 패딩을 걸친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흡사 천사처럼 반짝이는 교황의 모습을 보며 저 패딩 브랜드가 뭐냐고 묻는 등 한동안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한 네티즌이 미드저니를 통해 생성한 가짜 사진이었습니다. 한때 미국 정부기관을 해킹해 기밀 문서와 외교 전문 수십만 건을 폭로해 세상을 뒤흔든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는 지금 영국의 한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사법당국에 의해 학대를 당하는 듯한 어산지의 이미지가 유포되면서 또 한 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케냐의 러시아 대사관은 이 이미지를 공유하면서 서구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 인간의 존엄을 향유하고 있는 어산지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역시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이미지였습니다. 이런 형태의 딥페이크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그저 해프닝 정도로 끝나곤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반복될수록 미디어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는 점차 낮아집니다. 이미 대중 사이에는 신뢰할 수 없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이미지에 대한 불신감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거짓말쟁이의 배당금 문제입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가짜 미디어가 넘쳐나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거짓말쟁이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진도 있고 녹취된 음성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진실이 아니라고 우겨서 위기를 모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거짓말쟁이의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선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민주주의가 근본에서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거짓말쟁이의 배당금이라는 말은 2018년 미국의 학자 로버트 체즈니와 다니엘 시트론이 논문을 통해 디지털 조작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현대적인 문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용어입니다. 이 용어에 담긴 기본 개념은 디지털 조작 가능성이 진짜 사실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을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실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더라도 그 증거를 부인하기 용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독재자가 정부가 자행한 인권 남용에 대한 사진 증거가 제시된 경우 그들은 그 이미지가 AI나 디지털 기술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짜뉴스가 판을 치게 되고 정보가 넘쳐나는데도 선거에서 전쟁에 이르기까지 대중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점점 더 알기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여졌던 사진은 AI 발달과 함께 그 증거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성형 AI 발전의 부작용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짓말쟁이의 배당금과 같은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인텔을 비롯한 여러 회사와 DALL-E 및 챗GPT의 제작사인 오픈 AI는 AI로 생성한 미디어를 탐지하기 위한 AI 기반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일부 개발자들은 이미지의 합성임을 표시하는 워터마크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기업과 미디어 기관들도 힘을 모으기 위해 C2PA라는 콘텐츠 근원 진위 증명을 위한 연합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BBC, 뉴욕 타임스와 같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이미지에 암호화된 정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탐지 도구는 완벽하지 않으며 현재의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하면 결코 해결해낼 수 없는 고양이와 쥐의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답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지면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역시 발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술이 나와서 가짜 미디어를 솎아낼 수 있는 날은 언제쯤일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선거에서의 AI 딥페이크 활용은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진규의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